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정부도 밀과 콩 등 주요 식량 작물에 대한 중기 계획을 마련해 국내 자급률 제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이어 올해도 국산 밀 자급률 목표치 달성은 요원해 보이는데요. 밀 재배 농가들은 올해 밀 수확량이 정부 목표치의 절반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창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산 밀 자급률 계획은 2년 연속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산 밀 재배 농가들에 따르면 올해 밀 생산량은 2만 4천여 톤 전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밀 재배 면적이 6천여 헥타르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출수기 작황을 통해 짐작한 수치입니다. 충분히 될 겁니다. 중밀하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별도 단위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문제는 올해 국산 밀 생산량이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국내 밀 자급 기반 확충을 위한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해 2021년 국산 밀 생산량 목표치를 4만 톤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올해 1월 발표된 2021년 밀 산업 육성 시행 계획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국산 밀 생산량도 농식품부 목표치보다 턱없이 적었습니다. 농식품부의 2020년 국산 밀 생산량 목표치는 2만 1,000톤, 국산밀산업협회가 조사한 지난해 국산 밀 생산량은 12,400여 톤으로 농식품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산지에서는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5% 계획이라는 거에 대한 것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가격 문제, 품질 문제가 풀려야 될 문제인데 그거는 전혀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현장 농민들은 국산 밀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선 우선 국산 밀 재배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국산 밀 재배 농가가 밀 재배로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밀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 원료고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39,000원을 보거든요. 논임무작 직불금이라 해가지고 그게 헥타당 한 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평균 생산 수량하고 환산을 해보면은 5,000원 정도 될 거예요. 44,000원 정도의 농가의 수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밀 생산을 해보면은 그 정도 수입 갖고는 농가에 큰 돈은 안 돼. 국산 밀 가격 경쟁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산 밀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는 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비축밀을 싸게 공급하거나 공익경제제로 농가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수배비용을 낮춰주거나 두 가지인데 지금 둘 다 안 하고 있잖아요.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국산 밀 예상 생산량이 목표치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밀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최근 위생에 문제가 있는 중국산 김치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소비자들의 김치 고르는 눈이 까다로워졌죠. 이런 가운데 100% 국산 농산물을 사용해 만든 농협김치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도 김치 사업 경쟁력 강화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경기 연천군의 농협 김치 공장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깨끗한 배추가 소금물에 절여져 나옵니다. 알맞게 숨이 죽은 절인 배추에다 보기만 해도 맛깔스러운 속을 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배추는 물론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소금, 젓갈 모두 100% 국내산입니다. 해썹 인증을 받은 곳답게 위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곳은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경기농협식품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공장. 오색 소반 브랜드의 농협김치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연천 전곡농협, 파주 북파주농협, 화성 남양농협 등 경기도 관내 세 농협이 각각 운영하던 김치 공장이 10년 전인 2011년 통합된 겁니다. 통합 후에는 중복 투자를 없애고 수익이 나기 어려운 유통망은 조정하는 동시에 인력 전문화를 통해 통합 전에 비해 매출액이 2배로 증가하는 등 수익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22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곳을 찾아 농협김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최종철 전곡농협조합장, 이가병 북파주농협조합장, 박호영 남양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해 농협김치의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김치 종주국 억지 주장과 함께 비위생적인 절임 배추 동영상이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협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협의 김치 사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김치 시장은 가면 갈수록 한국 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농협김치는 1991년 이곳 연천에 청산김치 가공공장을 시초로 현재 전국 12개 지역 농협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100%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해 만든 뒤 농협김치 자체 브랜드로 판매되는 것은 물론 대기업의 수출용 김치로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농협의 김치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협김치 가공공장 통합, 시설 현대화를 통한 제조 원가 절감, 브랜드 단일화와 통합 마케팅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협은 국산 김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김치 가공 공장을 통합할 계획이며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농협은 농협김치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합니다. 농협몰 홈페이지에서 김장용 재료와 김치를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전국 하나로마트 매장에서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0% 할인된 가격에 농협김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비위생적인 중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농협김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교통 취약지인 농촌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통학택시들이 농번기에 접어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가 멀거나 버스 노선이 마땅치 않은 농촌에서 교통 편의 증대와 돌봄 공백을 완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촌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에 택시를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학택시인데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운행 중입니다. 시군마다 매년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00명 안팎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사는 마을과 학교를 정기 운행하거나 부르면 오는 콜택시 형식으로 시행 중입니다. 통학택시는 통학거리가 편도 2에서 4km 정도로 버스 노선이 없거나 도보로는 학교에 가기 힘든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들은 탑승지에서 학교까지 이동 후 500원에서 1,000원의 요금만 내면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 따른 나머지 택시 금액은 군에서 부담합니다. 그동안 버스 승강장까지 30분 안팎을 걸어 나와야 하거나 날씨에 따라 등교가 어려웠던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농민들도 통학택시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번기에도 자녀들의 방과 후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 종료 시간에 맞춰 일손을 놓고 귀가를 시키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이제는 통학택시 덕분에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털어냈습니다. 읍면에 학교가 또 많지가 또 않은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이 불편하고 또 야간 자율학습 같은 게 있으면 또 통학이 또 좀 많이 불편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 춘천시에서도 통학택시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한 춘천의 농촌 지역 통학택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호응이 좋아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하차 지점과 환승 지점이 상이한 경우, 등하교 시 2회 이상 환승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통학택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탑승해야 하고 택시 요금을 전액 결제하면 다음 달에 택시비 1,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취약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가용으로 많이 등교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가 없다 보니까. 이와 함께 강원 화천군은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시범 사업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등하교시나 교육시설로 이동 시 콜택시처럼 학생이 원하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호출해 탑승한 뒤 노선 중 원하는 곳에서 하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도시 못지않은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해 학업에 도움을 주고 농번기 농민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통학택시가 앞으로 농촌의 취약한 대중교통망을 대신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NBS 남수지입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서울시와 농협이 힘을 모았습니다. 서울시 관내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매 자금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서울시와 농협이 서울시 농업인에게 농기계 한 대당 최대 1,000만 원의 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서울시 농업인 농기계 구매 지원 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농가의 근심은 덜어주고 생산성은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입니다. 농가당 한 기종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을 초과하는 기종의 차액은 신청 농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의해서 여성 농업인이라든가 고령자, 경작지가 적은 열악한 사람들이 우선 공급되는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관내 농업인 지원 신청,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농업인 선정,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인수, 보조금 지급 신청 순으로 시행됩니다. 대상 농가는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된 농업인은 선정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출하고 농기계를 구매 인수합니다. 최종적으로 구매를 완료한 농업인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지역 농협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선정된 서울시 농업인은 총 84명입니다. 최대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보조금 혜택을 받은 농가는 3년 동안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에 선정된 농업인은 5천만 원 이하의 농업기계 구입 시 구입비의 60%,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선정심의회를 통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협 비조합원인 경우는 농업기계 구입비의 30%만 지원합니다. 서울시와 농협은 올해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관리도 보다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5년 동안 농기계를 계속 자기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농기계를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양해버린다든가 이러면 사업 목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농번기를 맞아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지자체와 농협이 보조 사업을 통해 농기계를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은 일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MBS 김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리 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된 식품 가운데 허위 과대 광고 1,03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누리집은 오픈마켓이 전체의 46.3%로 가장 많았고 포털 블로그와 카페가 42.9%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고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97.4%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서는 한편 질병 관련 효능을 홍보하는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잔류 농약 분석 성분을 320종에서 511종으로 확대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대책은 공동 방제 사전 신고제와 인증 취소 농가 지원 제한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동 방제 사전 신고제는 공동 방제 위탁 사업자가 방제 날짜와 유기농 자재 사용량 등을 방제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 농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인증 취소 농가는 앞으로 보조금 회수와 함께 전남도의 보조사업 지원을 최소 3년간 제한받게 됩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돌발 해충인 갈색 날개 매미충 부화 시기가 올해는 예년보다 10일 이상 빠른 5월 초순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충남도에서 2010년 처음 발견된 갈색 날개 매미충은 과수와 가로수를 비롯해 콩과 인삼 등 다양한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출현하는 성충은 나무에 상처를 낸 후 산란해 가지를 고사시키고 작물의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월동란의 50%가 부화하는 시기에 맞춰 1차 방제하고 90%가 부화하는 시기에 2차 방제를 하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작물별로 등록된 약재로 적기 방제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 발굴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 명인은 20년 이상의 영농 경력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최고의 농업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을 뜻합니다. 선발 분야는 식량과 채소, 과수, 축산과 화훼 특작 등 5개 분야입니다. 접수 기간은 5월 28일까지며 신청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령하거나 농진청과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은 서류와 현지 심사를 거쳐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위험 식물 병해충 연구시설인 식물검역차폐실험동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붉은 불개미와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 방역기술을 개발하고 검역 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검역본부 내 청사부지에 들어서는 연구시설에는 고위험 병원체를 연구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 차폐연구동과 실험동, 온실동 등이 포함됩니다. 건축비로는 198억 원을 투입하며 올해 설계 용역을 시작해 2025년 정상 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지에서 갓 수확한 제철 농산물을 보다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전해드리는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 시간입니다. 둥근 불로초라고 불리는 양파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특히 양파는 콜레스테롤을 녹여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성인병 예방은 물론 항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슬땀이 한창인 전남 한평 양파 농가의 수확 현장과 양파로 제철 밥상을 차리는 방법까지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비가 대지를 흠뻑 적시는 날 전남 한평군의 한 양파 농가를 찾았습니다. 한평에서 생산되는 양파는 크고 육질이 단단하며 맛과 향이 우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양파밭을 둘러봤는데요. 팔아야 할 줄기색이 누렇게 변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수확기가 닫히면 자연적 쓰러져요. 그리고 색깔도 약간 누러져요. 그럼 그때가 수확 시기예요. 어서 뽑으라며 얌전히 누운 양파를 분주하게 움직여 수확합니다. 내내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해야 하는 만큼 고되고 힘든 작업이지만 마냥 힘든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농사꾼은 수확할 때 행복하고 기분이 좋죠. 겨우내 공들여 키운 양파를 정성스럽게 수확합니다. 좋은 퇴비를 많이 써서 키운 만큼 양파가 어른 주먹만한 크기로 잘 연그렀습니다. 공해가 없고 맑은 물을 쓰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더 맛이 좋다고 하죠. 생생해요. 씨알이 참 고르고 좋아요. 맛있게 잘 쓸죠. 뭐 있구만 고르. 갓 수확한 양파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고 언제나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아삭하고 달고 맛있어. 그러면 맛있는 거.
이렇게 좋은 양파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시답니다.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드세요. 양파를 많이 먹으면 참 젊어지고 예뻐집니다. 양파 많이 드세요. 건강하세요. 알싸한 매운맛과 특유의 단맛으로 우리 식탁의 필수 식재료가 되어주는 양파. 예부터 식탁 위의 불로초라 불린 만큼 그 효능도 대단합니다. 양파는 한의학에서 양총, 옥총으로 불리며 양파의 항화, 아릴 등 매운 성질이 기운을 북돋아주고 혈액을 맑게 해줘 성인병 예방, 특히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퀘르세틴 성분이 브로콜리의 3배, 사과의 6배나 많이 들어있고요. 성인병 예방뿐만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은 식재료라고 하는데요. 양파는 뼈 성장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에 매운 성분에 열을 가하면 기화가 되는데 그중 일부분은 분해가 되어 설탕의 50배가 될 정도로 단맛이 강한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파를 조리하게 되면 매운맛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건강에 좋고 맛있는 양파를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 윤희숙 요리연구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건강한 먹거리 양파철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댁에도 양파 있으시죠? 이번에는 이 양파를 이용한 덮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편으로 썰어서 준비하고 버섯을 포함한 다른 재료도 알맞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예열된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은 다음 양파와 베이컨, 버섯 순으로 볶아줍니다. 액젓과 맛술, 그리고 간장을 한 큰술씩 넣고 잘 볶은 다음 설탕과 물을 넣고 한 소끔 끓이고 중불에 부추를 넣은 다음 풀어놓은 달걀을 나선형으로 붓고 익혀줍니다. 마지막으로 밥 위에 익힌 재료를 올리면 제철 양파로 만든 양파덮밥이 완성됩니다. 양파로 만드는 요리하면 양파 김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봄철 입맛 살리는 건 좋지만 입냄새가 걱정된다면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땅콩을 곁들이면 고민 해결. 봄에 양파를 많이 사셔다가 건강식품이니까요. 많이 해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이 딱 맛있는 제철 양파로 건강한 밥상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